여성 독거노인의 숨겨진 현실 노후 준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여성 독거노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1인 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의 신호입니다. 일부 예상치 못한 현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올해 79세인 김순자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간소한 가구들만이 놓여 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과거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사립 유치원 교사로 활동했던 할머니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누렸던 분입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젊고 당당했죠. 월급도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 많이 받았거든요. 유치원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입까지 합치면 정말 넉넉했어요. 할머니의 앨범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바랜 추억일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 할머니의 삶이 변한 건 갑작스러운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이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갈 곳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었어요. 노후 준비 없이 맞닥뜨린 현실은 할머니를 빈곤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어 저녁은 우유에 밥 한 숟갈 말아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2부 여성 노인 빈곤의 구조적 원인. 전문가 분석. 한국노후설계연구소의 박재훈 소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인 문제의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문제는 남편의 간병은 아내가 하지만 아내의 간병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 노년기도 길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질병까지 겹치면 여성 노인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3부 고령자 파산의 증가. 놀라운 통계. 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복순 부부의 하루. 85세 이복순 할머니와 87세 남편은 매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폐지를 가득 실어 고물상에 가면 하루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7,000원이면 많이 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벌어요. 부부는 8평 남짓한 작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은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의 돈을 공짜로 받는 건 싫어요. 제가 노력해서 버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죠. 할머니의 무릎은 심하게 부어올라 수술이 필요하지만 수술비가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사는 건 포기했어요. 자식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서로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안 해요. 내 힘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사부 자녀 중심 문화의 문제점. 자녀에게 집중된 투자. 87세 정미자 할머니 가명의 증언입니다. 자식들이 집 살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도와줬어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한 채 사는데 2억 3천만 원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요? 앞서 소개한 김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것부터 챙기고 나머지를 자식에게 나눠주라는 걸 몰랐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곧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전문가의 지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순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녀에 대한 투자가 매우 큽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자녀가 잘 되면 본인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는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가계 지출 현황. 실제로 한국인의 가계 지출을 살펴보면 40대 월 지출의 30%를 자녀 교육비로 사용, 50대 은퇴 자금의 55%를 자녀 결혼 비용으로 사용, 60대 이후 결국 노후 자금 부족 상황 발생. 이런 자녀 중심의 문화는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5부 부동산 편중의 문제. 집을 지키려는 심리.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집을 팔지 않고 지키려 합니다.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집은 손자에게 줘야 해요. 손자가 집이 없잖아요. 장가도 가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는데 집이 있어야죠. 전문가의 우려. 한국노후설계연구소 박재훈 소장은 이런 현상을 우려합니다. 노인들이 집을 꽉 쥐고 어렵게 살아가다가 90세, 95세에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미 70세예요. 이런 노노상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평생 아낀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에서 부동산은 노후 자산의 85%를 차지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6부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 이상호 부부의 선택. 75세 이상호 씨 부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택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그냥 누리고만 살면 집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요. 다른 돈으로 생활하고 죽고 나면 이 집이 자식들에게 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집에서 매달 연금이 나온다는 게 정말 든든해요. 부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 말년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잖아요. 이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해야죠. 사전에 준비한 결과가 노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는 작은 텃밭도 구입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웠어요.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7부 노후 준비의 실용적 방법. 더하기와 빼기의 원리. 박재훈 소장은 노후 준비의 기본 원리를 설명합니다. 노후 준비는 더하기와 빼기로 나눌 수 있어요. 더하기는 소득을 늘리고 일을 더하고 연금에 더 투자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빼기도 못지않게 효과적입니다. 빼기란 적정하게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약 방법. 은퇴 후에 중형차를 처분하면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의 돈이 절약됩니다. 유지비, 보험료, 주차비 등을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카페라떼 효과를 추천합니다.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5,000원짜리 커피를 안 마시고 투자하면 30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8부 변화하는 사회와 개인의 대응. 전통적 부양 체계의 변화.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런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출산율 저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자녀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의 시작 시기.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20대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지만 4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성만의 노후 준비 포인트.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고 경력 단절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가입, 주택연금 활용 검토, 건강관리 투자, 사회적 관계 유지, 새로운 기술 습득, 구부 정부 정책과 사회적 지원, 기초연금 제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통해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제도.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 살면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10부 미래를 위한 재현.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는 본인의 노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과 지속적인 경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입니다. 이복순 할머니 부부의 고된 일상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존경받는 노년을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 이상호 부부의 사례는 적절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집을 활용한 노후 자금 마련,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건강을 관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성 독거 노인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의 준비와 사회의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존경받는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관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며 배워가겠습니다.